분은요, 우리 흔히 들어봤을 겁니다. 제천의식이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고구려, 그 다음에 부여라는 나라를 보면요, 그 나라에 연일 가무하면서 춤을 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제천의식이 예약의 흔적입니다. 뭔가 제사를 지내고 조상한테 뭔가 숭배하는 모습들이 어떤 하나의 예와 악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와 악이 기생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가장 중심적인 얘기인데요. 예와 악을 조선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조선에 와서는 앞선 시대에 비해서 조선은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리학과 유학을 토대로 해서 유교 정치를 하면서 이 공자의 예학이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선에 있는 모든 예학은 공연을 할 때나 뭐 할 때마다 동원되고 그게 직접 연의를 베풀고 직접 움직였던 모든 분들은 바로 기생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부터 해서 나온 예학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아악이라고 해서요, 수준이 높은 걸 우리 아악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당악이라는 건 중국의 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향악에서 이건 이제 뭐냐면 이게 소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악이 바로 뭐냐면 대성악입니다. 대성악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임금이 움직일 때 음악을 하고 연주를 하면 앞에 이렇게 거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악사가 움직이고 다 이게 이런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또 조상의 이 제를 지내거나 우리 많이 들었던 종묘 제례악도 다 이 대성악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기녀는 몇 명이 참석돼야 되고 동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규범화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이 다 말하자면 이 악을 이 당악 송악의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사에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결국 어떻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중국의 사신이 오거나 일본의 사신이 오거나 당시 지금의 오키나와 하자면 옛날엔 유구국이라 했던 곳에서 이제 조공이 오거나 국가의 사절이 오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그 외국 사절단이 오면은 우리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군악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의 모양할 때 전통 음악을 해주고 뭐 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처럼 당시에 외국의 사신이 오면 이 기녀분들이 다 나가서 연희를 했어요. 기록을 보면 중국 사신이 오면요. A급이 나갔답니다. 그리고 일본이 오면 B급. 그 다음에 저 오키나와나 이쪽 좀 작은 나라가 오면은 C급으로 해서 인원수도 적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수준이 달랐죠. 근데 이분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정년, 그러니까 그만두는 나이가 50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0세는 힘들죠.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한 40 이전에 이제 은퇴를 시켜줘요. 이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민이지만 국가의 행사에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궁중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연희가 있으면 집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주하고 연희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있으면 다른 일을 하다가. 근데 이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서 이 기생분들이 이제 독립을 한다 그럴까요? 아까 말씀 기생 서방처럼 여러 스폰서를 만든다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독립하는 기생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극적인 일이 뭐가 일어나냐? 바로 이겁니다. 이런 예약을 기생만 했던 게 아니라 교방이라든지 장학원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스승이라고 그럴까? 이걸 관리하는 관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것처럼 뭐 박연이라는 분도 세종 때 유명했던 분도 들어보셨지만 음악을 관리한다는 자체는 그 당시에 권력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국가의 행사에서 동원되는 거고, 물론 민간에서 했던 여러 가지의 놀이나 민요 같은 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중에서 국가에서 하는 공식 행사에서는 예와 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이걸 건드립니다. 예와 악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우리나라에 이제 한일합방 되고 뭐 그 전에 그 통감 정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학원을 폐지시키는 거죠. 그 폐지시키면서 결국은 여기 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이 월급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리집에 가서 가무를 해야 생계를 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분들이 이제 이렇게 요리집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를 가르쳤던 스승들, 그 관리를 했던 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요리집에 나가는 기생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스스로를 천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궁중 속에 있었던 것이 이런 술집에 있는 요리집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천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생들이 가서 노래를 부르고요. 춤을 추고 또 술을 따른다는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인식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전적으로 이쪽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하나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을 배우겠다 그러면 아직도 어떤 분들은 기생소리 배우냐고 야단을 치시고요. 또 어떤 분은 가야금을 배운다 그러면 너 기생 되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스스로 천대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바로 이런 게 돼버린 겁니다. 예악이라는 예와 악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생활을 위해서 요리집에 가게 되고 그 악순환으로 이 기생분들이 이걸로 또 먹고 사시다 보니까 주변에 인식도 나빠지게 되고요.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요리집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은 데가 많지는 않지만 공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홀도 있고요. 어떤 연회도 밟힐 수가 있고 그 당시에 그 최대한 그 공연장식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요리집입니다. 먹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여러분